3.1절을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기 수요 집회도 시작됐습니다. 태극기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상징하는 의미의 변천사를 짚어봤습니다. 전기차에 이어 전기 오토바이도 민간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비싼 보험료도 보급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 개막전을 앞둔 프로축구 광주FC가 6강 진입을 목표로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19년 그날의 함성이 울려 퍼진 98주년 3.1절. 오늘 하루 전국에서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각자 달랐습니다. 100여 년 전 항일운동에서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거쳐 최근 다시 광장에 등장한 태극기.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태극기가 겪고 있는 변천사를 짚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일본군에게 폭탄을 던지기 전 윤봉길 의사는 태극기 앞에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전국으로 번진 3.1운동부터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광복절. 일장기가 휘날리던 일제강점기의 태극기는 자주 독립국가에 대한 한민족의 열망이었습니다. 태극기는 곧바로 국가지요. 우리나라를 상징했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억압과 굴종을 벗어나는 길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독립을 하는 길이다. 80년 5월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쓰러져간 시민의 관을 덮은 것도, 87년 6월 거리를 내달리던 청년이 든 것도 태극기. 이때의 태극기는 정의로운 국가를 호소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시대에 접어들며 태극기는 파격적인 변신을 합니다. 자국을 응원하는 스포츠 문화의 도구가 된 태극기는 좀 더 가볍고 친근해졌지만 여전히 국가와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방 안에만 모셔두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이번 월드컵에서 사용한 것처럼 여러 군데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2016년 말과 2017년 광장에 등장한 태극기는 전처럼 국가와 애국을 주장 중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상징물로 전락한 태극기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상징처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지나치게 깊은 애착관계,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 대통령을 국가와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와 동일시되는 태극기를 흔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아마 행동이 표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항일 운동부터 태극기 집회까지 100여 년간의 숨가쁜 태극기의 변천사는 현재 우리 사회가 국가의 의미와 앞으로의 길을 고민하는 갈림길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제98주년 3.1절 기념행사가 광주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각각 3.1절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또 민주의 종각에서는 3.1절을 기념하는 타종 행사가 열렸고 고려인 마을 등에서는 3.1운동 재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한 광주나비가 3.1절에 맞춰 출범식을 갖고 정기 수요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광주나비는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이 없고 피해 당사자가 배제됐다는 점에서 굴욕적인 졸속 합의라고 비판하고 합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광주 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오늘 전남대 후문에서 발족식을 갖고 소녀상 건립에 나섰고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는 시민 모금으로 만든 평화의 소녀상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전기 이륜차도 민간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전기자동차와 비교해서 무엇이 다를까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용현 정수장과 덕남 정수장 등 광주시 산하기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0대의 전기 이륜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보급을 앞두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장점은 일단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게 없으니까 뭐 타기가 편리하고요. 뭐 기름값 안 들 테니까 전기로 할 테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유리할 텐데.
광주에서 올해부터 전기 이륜차 50대가 민간에 보급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250만 원을 보조하고 자부담은 140만 원가량입니다. 1회 충전에 4시간가량이 걸리며 한 번 충전하면 상온에서 4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달리 일반 가정용 전기로 언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또 전기비가 내연기관 기름값의 3%밖에 들지 않아 배달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6,000km를 주행할 경우 연료비는 2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문제는 고장 수리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기 이륜차나 3륜차의 경우 보급 차종이 모두 6종류에 달하지만 광주에서 서비스 센터를 갖추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어서 전기 이륜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이번엔 전기 자동차 얘기입니다.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충전 시설이지만 보험 역시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싼 데다 상품이 별로 없어 전기차 보험 가입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전기차를 구입한 김윤관 씨. 차량 운행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면서 비싼 보험료에 놀랐습니다. 사고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대인과 대물, 자차를 포함한 보험금이 1년에 94만 원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그 차에 대해서 훨씬 기존에 냈던 보험료보다 한 20-30%는 더 부과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같은 동급의 일반 차량과 비교해서 전기차 보험료가 통상 20%가량 더 높다고 말합니다. 차량 보험의 경우 보조금을 받기 이전에 원래 차값에 부과되는 만큼 전기차 보험료가 비싼 겁니다. 차량 가격 자체가 높을수록 보험료 역시 이에 비례하는 셈입니다. 특히 전기차 값의 3분의 1가량을 배터리가 차지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자차 보험료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내가 부담할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차 보험을 들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죠. 전기차 보험을 취급하는 시중보험사도 현재 3곳에 불과해 운전자들이 가입할 만한 상품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축적된 사고 데이터가 없어서 전기차 보험금 등을 책정하기 어렵다며 관망세를 취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오는 4일부터 프로축구가 개막합니다. 광주FC 선수단은 올해 6강이 목표입니다. 각오가 남다르겠죠? 박재욱 기자입니다. 개막전을 앞두고 광주FC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득점왕과 MVP를 차지한 정조국의 이탈. 헐거워진 공격진과 얇은 선수층은 올 시즌 광주FC의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동료들과 함께 조금 더 뛰고 돕는 팀플레이에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골보다는 도움 쪽을 많이 해서 도움왕도 좀 많이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목표는 6강 진입. 지난 시즌에는 막판 고비를 못 넘겼지만 올해는 반드시 이루겠다며 선수단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좀 더 높은 순위를 6강을 노려볼 수 있는 좀 팀을 만들고 싶고요.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올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오는 4일 대구FC를 상대로 한 홈 개막전. 이른바 달빛 더비인데 첫 단추를 잘 끼우겠다며 팬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개막전은 꼭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제가 개막전 축포를 쏴드릴 테니까 많이 와서 지켜봐 주시고 분들께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2년 연속 잔류에 성공한 광주FC가 올 시즌에는 어떤 감동의 스토리로 팬들 앞에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첨단 22번 버스 노선 변경된 것 좀 알려주세요. 첨단 22번은 첨단에서 시청을 거쳐 서광주역까지 연결을 하고 있고요.
버스가 어디쯤 오는지 궁금할 때, 오늘 저녁 공연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는 빛고울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안내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콜센터에서는 광주광역시 모든 시정에 관한 정보들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어떤 복지 정책이랄지, 그다음에 이번에 개편된 버스 노선 안내, 공연, 문화 안내, 관광 안내 다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복지 혜택, 그다음에 출산 축하금 등 여러 가지 광주광역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상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365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채팅, 그다음에 예약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0 빛고울 콜센터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앞으로 광주시정 내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20 빛고울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 전남을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참배한 자리에서 광주와 전남은 불균형 성장과 지역 차별이라는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시장은 지지자들과 함께 무등산을 등반하면서 등급과 차별이 없다는 무등의 뜻과 정기를 이어받아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5.18 민주광장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인용과 특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친일 매국 세력을 단죄하지 못해 반역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적폐 청산 등을 통해 촛불 혁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주장하며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경찰이 미취학 아동의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당시에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혼자 기르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주택가에 버리고 달아난 40살 A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미취학 아동 파악에 나섰다가 A씨의 아들을 보육원에서 발견했으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에 머물던 A씨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운전 중 실신해 사망 사고를 냈다던 택시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32살 전모 씨가 지난 1월 10일 광주시 농성동에서 폐지 수집용 수레를 쓸고 가던 72살 이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에 운전 중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신학기마다 학교 폭력이 크게 증가해 경찰이 집중관리에 나섭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1,400여 건 가운데 20% 이상이 3, 4월에 집중됐고 폭행과 협박, 모욕과 갈취행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카톡 감옥방과 왕따 등 사이버 폭력 피해도 진화하고 있다며 신고 전화 117과 스마트폰 117 챗 어플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